너무 예뻐서 고통받은 여인 말레나. 모든 남자는 말레나를 갈망했고 모든 여자는 말레나를 질투했다. 그녀의 남편이 전쟁으로 죽자 남자들의 욕망과 여자들의 질투는 점점 더 노골적이어졌다. 결국 그녀가 몸을 판다는 없는 소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모든 생계길이 막혀버린 말레나는 결국 사람들의 말대로 실제로 몸을 팔기 시작한다. 너무 예뻐서 고통받은 여인 말레나. 방금 본 이야기는 영화 말레나의 스토리야. 내가 굉장히 짧게 축약을 하긴 했지만 실제 이 영화를 보면 굉장히 좀 많은 걸 느낄 수 있어. 그러니까 사실 이 말레나를 향해서 굉장히 뭐랄까 그런 더러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끼거든. 그 남자들의 어떤 추파도 그렇고 아니면 여자들의 질투도 그렇고. 사실 얼굴이 예쁘다라는 건 행복해야 정상인 거잖아요. 너무 좋은 거니까. 그 하나 보여줄겠는데 이게 뭔지 아니? 이게 유아용 그 두상 형성 베개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제 두상이 안 예쁘게 태어난 아기들한테 그 두상을 예쁘게 잡아주겠다고 그 머리를 잡아주는 특수한 베개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어떤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냐면은 잘생기고 예쁘면 좋은 거다. 그래서 애를 어떻게 하면 잘생기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예쁘게 만들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런 제품도 나온 거겠지? 맞아. 잘생기고 예쁜 건 좋은 게 맞아. 그런데 세상에 악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행복의 조건도 온전히 행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때로는 자신의 불행을 불러오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이 피라냐하고 자석을 예로 들었지.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악함이 많이 존재하는 이상 내가 행복의 조건을 얻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오히려 타인의 악함을 불러오는 자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자석의 냄새를 맡고 타인의 악함이 피라냐 떼처럼 몰려들 수도 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지난주의 얘기였어. 이제 우리 삶을 위협하는 두 가지 파도를 이제 알아볼 거라 얘기했었고 그 중에 한 파도가 바로 악함이었지.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이 악함 중에 타인의 악함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봤어. 참, 근데 또 그 사이 타인의 악함을 느낄 수 있는 뉴스는 마구마구 나오고 있더라고. 그 중에 가장 좀 인상적으로 내가 보았던 거는 이 박수홍 씨에 대한 사건. 어, 정말 30년 가까이 뼈 빠지게 일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한테 남아있는 재산이 거의 없었던. 그리고 심지어 그걸 가져간 사람이 가족이었던 굉장히 비참한 사건. 타인의 악함 때문에 자기 행복을 추구하지 못하게 된 사건이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참 역시 세상엔 타인의 악함이 정말 많고 그걸로 인한 피해자도 끊이지 않는구나. 그리고 언제는 그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 지난 강의에 대한 너희들 노트를 한번 좀 볼게. 저는 집에서 막내딸이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집착 같은 걸 받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근데 오늘 강의를 보니까 충분히 가족들이 저에게 관심이 더욱 많은 이유를 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여나 타인의 악함으로 인하여 제가 나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닐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강의였습니다. 그렇지. 특히나 여학생들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타인의 악함으로부터 더 무방비로 노출될 때가 많지. 그러니까 참 그런 거야. 아니, 딸내미가 나가 놀고 싶대. 그거를 정말 시원하게 허락해주면 좋겠어. 그리고 그래야 맞는 거잖아. 사람은 자기 행복을 추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세상에 악함이 있다 보니까 그걸 시원하게 허락을 못 하는 거지. 그 마음도 참 너무 괴로우시겠지. 자, 그다음 5살, 6살 때쯤 엘리베이터가 추락까지는 아니지만 안전장치가 있는 층까지 떨어지고 갇혔던 경험이 있다. 어이구. 어떤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을 엄청 세게 발로 찼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악함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화풀이의 대상이 먼저 엘리베이터를 탄 내가 되었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누가 엘리베이터에 발로 뻥 차가지고 그 엘리베이터가 추락을 했었구나. 이것도 타인의 악함에 대한 그런 피해인 거지. 작은 사례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사례들이 우리 삶에는 굉장히 많이 있지.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의 악함 때문에 내 일상과 행복이 깨지는 경험들. 자, 그리고 저도 왕따를 당해봤는데 이 왕따를 막고자 오히려 가해자에게 더 잘해주고 잘 보려고 애쓰고 해봤지만 오히려 더 웃음거리가 되고 저를 이용하려고 하더라고요. 이것처럼 타인의 악함을 경험한 경험담도 좀 많이 노트 가운데 있더라고. 그중에 참 가슴 아픈 것도 많았고 나 또한 비슷한 기억이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이 타인의 악함 그 뒷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뒷얘기를 조망할 수 있는 노트들도 많이 왔었어. 어떤 거였냐면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남에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무서웠습니다. 사회적인 범죄자뿐 아니라 저 또한 많은 악을 품고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악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타인임을 생각하게 되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교수님은 본인이 타인의 악함 때문에 피해를 받을 걸 불안해하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의 악함 때문에 피해 끼칠까봐 무서워요. 지난주에 봤던 타인의 악함에 이어서 오늘 할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악함 또한 돌아보려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 많아 정말 끔찍해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욕하는 그 악함이 우리 안에 똑같이 있다는 거야. 이게 참 우리 마음을 비참하게 하고 또 이 자신의 악함 때문에 삶의 행복이 망가지기도 해. 자, 근데 한번 그 얘기를 해보자. 과연 너는 악하니? 물어보고 싶어. 어때? 너는 악한 사람이니? 자,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를 얘기하자면 뭐 성선설, 성악설, 성무성악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나는 정말 이것들을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는 질문을 너희한테 던지고 싶어. 자, 이 강의를 지금 보고 있는 너 말이야, 너. 지금 이 강의 보고 있는 너. 그치, 끄덕끄덕 해봐, 그치? 너. 내가 너한테 질문을 하나 던질 거야. 그러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3초 안에 대답을 하면 돼. 자, 질문 간다. 네가 만약에 투명 인간이 된다면 하고 싶은 일 3가지만 떠올려봐. 오케이. 자, 말 안 해도 돼. 자, 말 안 해도 돼. 선한 일이 떠오르니? 아니야. 선한 일을 떠올릴 새도 없이 아마 악한 일들이 우르르르르 떠올랐을 거야. 내 욕망을 채울 악한 일들. 예를 들면 어떤 걸까? 악한 생각. 내 친구한테 부담 느끼게 지갑에 몰래 50만 원 넣어주고 와야지? 지갑이 엄청 무겁겠지? 우리 룸메이트 이거 과제 열심히 공부하면 쟤 공부 잘해질 테니까 내가 대신 과제 해버려야지? 어때? 이런 악한 생각 떠오르지? 뭐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은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할 생각들이 먼저 떠올랐을 거야. 그거는 여기 있는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투명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할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선한 모습도 보여, 악한 모습도 보여. 그래서 헷갈려. 내가 착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뭐 착할 때도 있고 악할 때도 있지. 그런데 내가 투명 인간이 되어서 어떤 행동이든 할 수 있는데 그 누구도 나를 못 봐. 즉, 내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무한한 자유가 나한테 주어졌어. 라는 상상을 했더니 나한테 떠오르는 일이 뭐야? 악한 일밖에 안 떠올라. 그렇다는 건 우리는 평소에 남의 시선 때문에 선한 일을 할 때가 있지만 사실 진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건 뭐란 얘기야? 악함이란 얘기야. 자, 묻고 싶어. 너네 어떤 게 떠올랐었니? 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소유욕을 채우는 게 떠올랐을 거야. 올리브 영의 투명 인간 상태로 갈 수 있다니까. 올리브 영이 뭐야? 백화점에 투명 인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니까. 아니면 누군가는 그런 분노에 대한 욕구가 떠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누구를 때리거나 누구를 해하거나 죽이거나. 아니면 또 누군가는 굉장히 그릇된 성욕이 떠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진짜로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라는 거지. 근데 참 재밌지 않아? 완벽한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자유를 가지고 선한 일에 사용할 수도 있어. 그런데 선한 일이 뭐 안 떠오르는 건 아니지만 저기 한 249번째쯤에 떠오르지. 첫 번째부터 248번째까지는 누구한테도 말 못할 것들이 떠오르지. 맞아, 우리 안에는 이렇게 굉장히 악한 본능이 있는 것 같고 이 증거를 찾아보라면 정말 너무너무 많이 얘기할 수 있어.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볼까? 내가 가끔 이제 노을이랑 새벽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면은 다른 애들도 이렇게 놀고 있는 걸 같이 볼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중에서 어린 애인데 유달리 못된 애들이 있어. 예를 들면 남을 밀친다든가 아니면 그 어린 나이에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욕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친구를 때린다든가 그런 애들이 있거든? 아니면 또 어떤 애들은 어린 나이인데 굉장히 영악하게 정치질을 해. 그러니까 어떤 팔을 형성해서 누군가를 따돌리기도 하고 같이 쟤 놀리자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자,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 세상에 그 어떤 부모도 자녀한테 그런 걸 가르치진 않을 거야. 아들아, 놀이터에서 놀다가 누가 짜증나게 하거든 죽방을 갈겨버리렴. 아가, 네가 놀림당할 것 같으면 네가 빠르게 네 편을 만들어서 다른 애들 먼저 놀리려구나. 자, 엄마 따라해봐. 이런 18.
그렇지. 이런 강아지. 아니지, 발음을 더 세게. 이런 강아지. 그렇지. 발음이 중요하단다. 누구도 아이한테 이런 거를 알려주지 않을 거야. 세상에 어떤 미친 가정에서 이렇게 아이를 교육하는 집안은 없을 거야. 분명히 어떤 가정이든 간에 인사를 잘해라, 친구랑 싸우지 말아라, 이런 걸 가르칠 거란 말이지. 근데 이런 것들은 가르치고 가르치고 가르쳐야 할까 말까인데,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악을 애들은 너무너무 잘해. 근데 이게 바로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 배운 적 없는 악을 제일 잘하고 늘 배우는 선은 제일 못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완벽하게 악 쪽으로 기울어 있는 시소 같은 거지. 자, 여기다가 만약에 공을 올려놔 보자. 어떻게 될까? 공이 자연스럽게 밑으로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악함으로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교육도 하고 뭐 광고도 하고 공익 광고도 만들고 하지만 사람들은 자꾸 악을 향해 간다는 거. 어때? 한번 얘기해 보자. 너희들의 마음도 기울어져 있니? 나는 사실 여기에 너무너무 공감하게 되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이제 아, 저 사람 참 좋구나 좋아하려면은 한 최소 10가지 정도의 이유가 맞아야 그 사람을 좋아해. 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근데 사람을 미워할 때는 한 가지의 이유로도 충분한 것 같아. 아니, 때로는 한 가지 이유가 없어도 돼. 사람을 사랑하는 건 너무 어려워하면서 미워하는 건 너무 쉽게 하지. 그리고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보단 누군가를 욕하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 근데 사실 지금 얘기했던 것들은 뭐랄까 되게 가벼운 것들이고 차마 나도 쉽게 말할 수 없는 내 안에 악함들이 있지. 그 중에 좀 제일 센 걸 나도 한번 고백해 보자면은 아까 이제 그 투명인간 얘기했을 때 나는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올랐을까? 나도 사실은 성에 대한 욕구가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 너무 부끄럽지만. 뭐 모르겠어. 내가 지금부터 할 얘기를 듣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뭐 이 강의 안 들을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솔직한 내 모습을 말하고 싶어. 가끔 가다가 좀 이렇게 나한테 너무 환상을 갖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근데 사람은 다 똑같고 누구나 악함을 품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좀 뭐랄까 굉장히 꺼내기 힘든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 그러니까 내가 한창의 시기를 보낼 때, 뭐 고등학생 때라든가 대학생 때라든가 성에 대한 문제가 너무 힘들었어. 그 뭐냐면 자꾸 내 안에서 그릇된 성에 대한 욕망이 자꾸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나랑 연인 관계도 아니고 저 사람이 동의한 것도 아닌데 막 이제 그런 마음을 품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아마 내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 지금의 아내와 첫 연애를 시작하고서 또 나는 내 직업 특성상 그리고 내 신념상 많은 여자와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아내와 굉장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그 결혼한 이유 중에서 성적인 문제도 굉장히 컸었어. 그러니까 분명히 욕구가 있고 이거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기 싫었다 보니까 차라리 빨리 결혼을 해서 이 안정적인 부부 관계 안에서 성적인 관계를 나누면은 그때는 괜찮으니까. 그리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예전처럼 막 무분별하게 성에 대해서 막 갈망이 생기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일찍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아내와 굉장히 건강한 결혼 생활, 성 생활을 유지했었어. 근데 내가 충격을 먹은 게 뭐였냐면은, 정말 충격적인 거는 내 안에서 그런 더러운 욕망이 끊이지 않는 거야. 난 그게 너무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결혼해서 만족적인 성관계를 누리면은 그게 끝나는 건 줄 알았었는데, 아니었던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뭐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본능적으로 자꾸 그런 열망과 욕구가 생기는 거지. 그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싶지가 않아. 그런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더 추워도 없어. 왜냐하면은 내가 선택한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고 정말 그건 나쁜 짓이니까. 근데 내 본능과 욕망은 자꾸 그런 거를 갈망하고 있는 거야. 내 안에 그런 더러운 욕망이 있어서 만약에 내가 나중에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든? 그건 내 욕망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였어. 이런 식의 합리화를 하려는 말은 절대 아니야. 그렇지. 내가 욕망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걸 꺼내는 게 합리화될 수는 없는 거지. 그건 정말 그 사람이 나쁜 거고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나 또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가족의 행복을 혹시나 내 잘못으로 망가뜨리지 않을까 나도 엄청나게 사실은 매번 노력하면서 살고 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내 핸드폰 비밀번호를 항상 아내하고 공유하고 아내가 내 핸드폰을 봐도 전혀 지적하거나 뭐라 하지 않고 내가 바깥에 나가 있을 때는 만약에 아내가 영상통화를 건다 그러면은 그 어느 상황이 되더라도 반드시 그 전화를 받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 스스로와의 싸움을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거든. 사실은 이런 싸움을 하는 것 자체가 싫지. 그냥 그런 마음이 애초에 안 생기면 좋겠는데 참 사람 마음이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참 괴로워. 내 마음이
완벽하게 기울어져 있는 시소인 거지. 성적으로 올바름을 추구하는 것보단 나쁨을 추구하는 것이 더 좋아하는 상태. 좀 임팩트 있게 얘기하기 위해서 성에 대한 예를 들었지만은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지. 성뿐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내 악함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두렵고 괴로운 때가 정말 정말 많은 것 같아. 물론 우리가 선을 행할 때도 있어. 근데 그거는 대부분 그 선이 우리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밥을 사면은 얘가 그것 때문에 나를 좋은 사람으로 봐주겠지? 여기서 내가 빡치지 않은 척을 해야 내가 직업적으로 안정성을 가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판단이 대부분 우리 안에 있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는 게 돌아오지 않으면 그 선만큼 오히려 분노로 변하기도 하지.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맞아. 이처럼 우리 안에는 굉장히 우리 스스로도 괴로울 정도로 악함이 있는 것 같아. 그걸 품고 있는 게 불쾌할 정도로. 자, 그런데 누구나 악함을 품고 있을 수 있지.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괴로워할 필요가 있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자, 너네 이거 뭔지 아니? 좀 가난한 그림이라 몰라볼 수도 있는데 수류탄이야. 그러니까 수류탄이란 무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크기가 대충 한 요만해. 요만한데 이게 터지면은 반경에 거의 10m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는다고 보면 돼. 그래서 여기 수류탄에 보면은 그 핀처럼 생긴 거 보이지?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안전핀이야. 손잡이를 꽉 잡은 상태에서 안전핀을 뽑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 손을 놓으면은 5초 있다 수류탄이 터져. 그러니까 만약에 안전핀을 뽑았어? 그럼 이거 절대 놓으면 안 돼. 진짜 놓으면 큰일 나. 자, 내가 수류탄 얘기를 왜 했을까?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이 마치 수류탄 같은 거야. 맞아. 안에 가만히만 있으면 별 문제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만약에 터지잖아? 내가 삐끗해가지고 손 놓쳐서 펑 터지면은 나하고 내 주변 사람들 작살나. 우리는 그런 뉴스를 매일매일 보면서 살고 있지. 자, 최근에 굉장히 핫한 사람들이었지. 이재영, 이다영 자매. 굉장히 잘 나가는 배구 선수였었는데 이들에 대한 학폭 미투가 터지면서 지금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지. 지금은 집에서 나오지조차 못하고 있다고 하지. 자기의 과거 잘못 때문에. 그것이 터져가지고 지금 그 본인들과 주변 가족들도 힘들어진 그런 상황인 거지. 그 다음에 나는 이 친구를 참 많이 떠올리게 돼.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 친구가 굉장히 부러웠었거든. 가진 게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의 공식으로 얘기하는 소유, 꿈, 사랑. 정말 잘생긴 얼굴 가졌지, 입담 가지고 있지, 키 크지, 영어 잘하지, 노래 잘하지, 그걸로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그리고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었지,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지. 정말 와 진짜 저렇게 살면 행복하겠다 싶은 사람이었는데 역시 자기가 저지른 악함이 터져가지고 본인과 주변 사람의 인생이 다 망가졌지. 맞아. 이처럼 내 안의 악함이라는 게 그냥 안에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튀어나왔다가는 내 삶의 행복을 한 방에 무너뜨려 버리는 파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다 수류탄을 들고 있는 사람들인 거야. 진짜 이거 안에만 잘 가둬야 돼. 삐끗해서 터지면 큰일 나.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애초에 내가 그런 마음을 안 갖는 거잖아. 그러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들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야. 자꾸 안 좋은 생각만 떠올라. 잘 나가는 친구를 보면 응원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더 좋고,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 잘 살고 있는 친구를 보면 괜히 열받고 증오가 올라와.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깔보고 무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정말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올라온단 말이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나는 성적인 실수를 해서 내 가족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런 욕망이 내 안에 올라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내 안에 수류탄이 생기는 거지. 애초에 난 이걸 갖고 싶지가 않은데.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의 불안감을 안고 사는 것 같아. 첫 번째, 내 과거에 대한 불안감. 내가 옛날에 이런 잘못을 했었는데 이게 뒤늦게 드러나서 마치 이런 학폭처럼 이것이 내 삶을 뒤늦게 망치진 않을까? 예를 들면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내 피해자가 결혼 상대한테 내 잘못을 까발리는 거지. 아니면 취업하려고 하는데 회사에다가 내 잘못을 까발린다든가. 혹은 현재가 두려운 사람도 있을 거야. 지금 내가 어떤 잘못을 현지형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들키게 돼서 내 모든 삶이 망가지진 않을까? 그게 아니라면 미래가 두려운 사람.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해서 내 삶을 망치게 되진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 존재들인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인간 이해를 정리해 볼게.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 우리에겐 악함을
지난주에 잘했더니 왜 이번 주에 너 다시 안 읽어? 다시 읽는 거야. 시작. 우리에겐 악함을 향한 본능이 있다. 그렇지. 선함을 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아니면 선함을 할 때는 뭔가 나한테 이득이 있어야지만 하고 싶어. 하지만 악함은 이유 없이 좋아. 그치? 그다음 두 번째 시작. 악함에 대한 본능은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존재한다. 그치? 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싶지 않아. 근데 자꾸 그런 마음들이 올라와. 세 번째 시작. 우리의 행복은 나의 악함으로 인해 쉽게 무너지기도 한다. 이 안에 있는 악함이 튀어나왔다간 정말 큰일이 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번 주 나눴던 내용을 가지고 과제를 할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을 주면 돼요. 내 안에 악함을 발견한 적 있는지. 아, 진짜 내가 악하구나. 이걸 발견할 때가 언제인지. 그 다음,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나의 악함은 무엇인가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악함이 있을 거야. 그 중에서, 야, 정말 내가 이런 사고를 치진 않을까? 이거 좀 내가 위험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이 있는지. 그 다음, 나의 악함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근데 오늘 수업을 듣고, 아, 아닌데, 난 그렇게까지 악함이 떠오르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특히 어떤 경우에 우리 악이 잘 발휘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해. 자,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